세종연구소 정은숙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큰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어떻게 종식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에는 민주당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전망 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위기의 국제 질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단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뿐 아니라 이전부터 상당히 진전되기 시작한 국제 질서의 어떤 다자주의의 후퇴, 그리고 민족주의, 파퓰리즘, 권위주의화, 이런 것은 사실 서방 여러 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실상의 이 미국 우선주의는 전후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리더십의 후퇴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동맹국들과의 유대나 이런 것들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경쟁이 좀 더 노골화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것은 미중 전략 경쟁, 또 미중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실제 미국 정부는 국제 조약이나 기구에서 많이 탈퇴를 선언하고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넷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또 다른 어떤 지정학적 경쟁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잠재력은 이제 앞으로 우리 바이든 신행정부가 어떠한 대외 관계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더 특히 미중 간의 불신의 강도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비록 이 팬데믹은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지만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또 누적 사망자에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WHO 기준에 의하면은 67위,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 수로 보아도 미국은 1위고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5천 명 정도를 기록하지만은 미국의 사망자는 이제 근 3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아랑곳 없이 봉쇄를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방역 조처를 했지만은 가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이 유럽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11월 이후로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은행도 러시아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도 암울하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은 역시 지금 현재 개발 속도로 봤을 때 미국에서 2건의 화이자하고 모데나가 백신 성공을 해서 이제 금주 투약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지금 임상실험 마지막 단계,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스푸트닉 V는 지난 8월에 성공했다고 이제 먼저 발표를 했지만 외신에서는 임상 3단계에서 성공을 발표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지금 국제질서상에서 전략 경쟁을 하고 있던 미중러가 다 이제 백신에서도 선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코백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코백스는 WHO와 함께 민관 단체들이 이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 구입, 공급하는 그러한 협력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9월에 동참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아마도 중국은 이 백신 글로벌 리더십을 도모코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화이자 접종이 시작됐고, 중국은 지금 최종 임상 단계에 있지만은 벌써 그 시노팸이라고 하는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다,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 임상 시험 중에도 대량 배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일단은 세계 최초라고 해서 지난 8월에 이제 공표를 했고, 현재 95% 효과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자에 의하면은 이번 12월 혹은 1월에 백신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브릭스 국가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이 대외 공급망을 위해서 외교적인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기의 글로벌 가버넌스 측면에서도 이 2020년 팬데믹이 오기 전에 벌써 위기의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인식을 UN 사무총장, 구테러스 사무총장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보다 이 다자주의적인 협력, 함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합시다라는 제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팬데믹 이전에도 아시겠지만 평화안보 부분에서 이미 강대국의 그 지정학 경쟁은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내전들과 연관이 돼 있고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기후변화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그 파리 협약 탈퇴를 함으로 해서 이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들이 과연 제대로 준수를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2030 SDG,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설정됐었는데, 이제 나머지 10년 동안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 팬데믹으로 해서 이러한 기존의 도전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화되고 수적으로도 증가됐다. 특히 이제 빈공국, 저소득 국가에 대한 위협이 증대된 것이죠. 플러스 기존 글로벌 도전 요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이제 난제가 된 것입니다.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1차적으로. 특히나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동 제한,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됨으로 해서 IT 디지털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글로벌 사이버 공간이 어느 날 붕괴되면 어떻게 하나, 이 팬데믹과 같이 이런 우려도 커지고, 사이버 공간 규범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크게 대두된 것이 이 팬데믹의 교훈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미중의 갈등은 팬데믹을 맞으면서 팬데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신냉전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시기에 194개국이 참가하는 WHO로부터 미국이 탈퇴를 결정하게 된 것이나, 또 코로나19 국제 파트너십 코백스의 불참을 선언한 것 등 이것이 다자주의에는 부합하지 않고, 더불어서 미국이 후퇴하다 보니 중국에게 어떤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남겨주는 이러한 지적들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영향을 주는 내전 등 인도주의 관점에서의 휴전 결의문도 안보리는 아주 뒤늦게 7월 1일 날 채택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거는 미중 간의 WHO에 대한 어떤 인식, 또 코로나19의 연원, 투명성, 이런 문제에서 그 초안에 어휘를 두고 많은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미국 신행정부의 이 다자주의 글로벌 리더십에 거는 기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첫째, 민주주의 동맹 및 파트너 연대 강화. 바이든 신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 및 파트너 연대 강화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글로벌 대응으로 하고 여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이제 복원되는 것이 아닌가, 강화되는 전망,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동맹국 또 민주주의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줍니다. 따라서 취임 이후 내년에 민주주의 서밋 오브 디모크라시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자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전통, 비정통, 안보를 모두 아우러서 다자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대응을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신임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바이든 당선인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WHO와의 협력도 재개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에 대한 대응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조사해보고 개혁을 요구하면서 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일단은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후퇴하고 기존 여러 조약에서 탈퇴하고 하다 보니 중국이 일종의 다자주의나 글로벌 가버넌스 레토릭을 상당히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행정부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이것의 공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다자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논리가 강화되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구별되면서 좀 더 그 유럽 동맹국들과의 어떤 대화, 협력 속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신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집권 1기 혹은 집권 2기를 답습하기보다는 다자주의를 분명히 선호하고 또 그 길로서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 하나의 리인벤트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 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난 4년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기조가 미국의 부정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고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